평생연금? 퇴직 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은퇴 후 숨겨진 진실.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 직업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보증서로 여깁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는 꾸준한 연금이 나오니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해온 분들은 퇴직 후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퇴직 후에 숨겨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은퇴 후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고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첫 번째로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평생 지급되긴 하지만 그 액수가 퇴직 전 수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직 공무원 시절 월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던 분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은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수입 감소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 금액 차이는 꽤 큽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거나 대출 상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와 자녀 지원,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벅찰 수 있습니다. 사례로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선배님이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안 된다는 그의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 퇴직 후 삶의 의미 상실. 두 번째로는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는 경우입니다. 공무원들은 대개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갑작스러운 자유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휴식을 취하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슬 무기력함이 밀려옵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업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은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이제는 시간도 남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퇴직 후 다시 작은 봉사활동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그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퇴직 후 건강관리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공무원 퇴직자는 평생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퇴직 후 운동 부족과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면서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건강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연금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라.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미나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라. 퇴직 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정해두며 산책이나 운동을 포함한 일정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라. 퇴직 후에 여유로운 시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사무직 업무로 인해 장시간 앉아있던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체력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마무리.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하며 연금 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부터 충분한 대비를 하고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를 지속해야만 안정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상 현직에 있을 때 퇴직자에게 연락을 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대부분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부탁은 대개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감한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퇴직자들은 결국 전화를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심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사라진 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저 업무상의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에 대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평균적인 생활비 200만 원으로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금액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김 씨 68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해도 200만 원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과 예기치 못한 병원비, 약값 등은 고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에 드는 비용이 커요. 특히 치과 치료나 만성질환 관리 같은 건 연금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 씨의 말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최소 월 300만 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여가와 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두 번째 사례는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 씨 72세입니다. 박 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 때는 여행과 취미 활동으로 활력을 얻었지만 은퇴 후 수입이 제한되면서 여가 활동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가 활동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찾아와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소규모 여행도 다니는 게 중요한데 그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박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가를 즐기는데도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여가 활동을 위해 최소 월 1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긴급 자금의 중요성.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정 씨 65세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자신이 모은 예금과 연금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녀의 갑작스러운 실직과 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자녀도 자기 삶이 있고 지원을 받길 기대하진 않았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부모로서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은퇴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긴급 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 씨의 경우 예금이 바닥나자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이는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개개인의 생활 수준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여가 활동, 건강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수입은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자산 관리,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긴급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재정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안정적인 노후는 단순한 생계비 이상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준비의 기본,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금의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내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기본적인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해마다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의 200만 원은 10년 후 같은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비는 고령화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의료비는 60대보다 평균적으로 1.5배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에 맞춰 연금 수입을 계획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연금 외 수입의 필요성. 이제 75세가 된 이 선생님은 은퇴 전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마련했지만 은퇴 후 추가적인 수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의료비와 매달 늘어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강의를 하거나 소일거리를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의 소득화 전략이나 소규모 창업 같은 대안이 좋은 예입니다. 생활비 외 고려해야 할 필수 지출.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 교통비,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비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비상금은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어야 하며 저축 계좌나 단기 적금 같은 방법이 적합합니다. 사례 2. 건강이 비용이다. 이제는 건강이 곧 비용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박 씨 68세는 은퇴 후 유산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했지만 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한 번에 50만 원 이상 나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긴급 자금의 중요성을 깨닫죠. 라고 말하는 박 씨는 결국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비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장기 요양이나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노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비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상품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지원, 현실적인 대비책 필요. 은퇴 후 부모님이나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김 씨 70세는 은퇴 후 생활비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상 외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주저하지 않았지만 제 생활도 그만큼 어려워지더군요. 김 씨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여가와 사회적 활동의 비용.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은 여가와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 65세은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었지만 이 역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예산의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점점 여가를 줄이게 됩니다. 라고 정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드는 비용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여가를 위한 예산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의 재정적 계획.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도 최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하며 건강과 여가를 위한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산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과 유연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례와 조언을 통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셨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60대 초반이던 김영수 가명 씨는 퇴직하던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쉬자. 우리 둘이 한 달에 100이면 충분하잖아. 그는 은퇴 직후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라오스를 택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접한 이야기들 라오스는 한 달 100이면 여유롭다. 치안도 괜찮고 팝값도 1,000원밖에 안 한다를 믿고 짐을 샀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모든 게 다르더랍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죠. 분명 100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은퇴 후 새로운 나라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현실적 비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본문 라오스, 싸다고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1. 생활비는 싸지만 한국식 삶은 비쌉니다.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물가가 낮은 편입니다. 한 끼 식사가 2-4영원, 임대료도 시내 외곽 기준 월 20만 3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한국식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입산 고추장, 된장 한국보다 2배 이상. 와이파이 설치, 외국인 요금 적용 월 5만 원 이상. 민간 병원 이용 시 외국인 가격 책정. 게다가 시내 중심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외국인 프리미엄이 붙어 집세도 물가도 껑충 뜁니다. 결국 한국인답게 먹고 입고 지내려면 월 100으로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의료비는 가장 큰 복병. 은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의료비입니다. 라오스는 의료 시스템이 한국만큼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증 질환이 생기면 방콕이나 베트남 병원으로 의료 이송을 받아야 하죠. 단순 감기 진료비 23만 원. 치과 진료 기본 5만 원 이상. 방콕 응급 이송 시 항공료 포함 100만 원 이상.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결국 한국 의료보험을 유지하면서 라오스를 오가거나 아예 현지 보험 비싸고 보장 낮음을 드는 이중 구조를 택합니다. 3. 예상치 못한 소비 함정. 처음엔 검소하게 시작하지만 라오스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커뮤니티에 나가고 문화활동을 하다 보면 소비는 늘어납니다. 한인 커뮤니티 회비, 교통비, 골프 비용, 여행 등. 에어컨 전기세 여름철 월 10만 원 이상. 처음 생각한 100만 원 예산은 고정비만 커버할 수 있고 실제로 즐기며 살려면 15만 200만 원은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숫자로 보는 은퇴 현실. 사례 1 은퇴 1년차 매달 적자만 쌓였습니다. 인물 63세 박모 씨 부부. 거주지 비엔티안 외곽. 한 달 생활비 약 170만 원.
고정비 내역, 렌트비 35만원, 식비 한식 포함 50만원, 건강보험 유지비 한국 10만원, 교통비유류비 10만원, 기타 여가, 커뮤니티 등 60만원,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만 지나면 적자예요. 냉장고 고장, 병원비, 친구들과 한 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례 이 현지식에 적응하니 생활비가 줄었어요. 인물 68세 모씨 혼자 생활. 거주지 루앙프라방. 한 달 생활비 약 90만원. 전략. 현지 음식 위주 식단. 현지인과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 자전거 이동. 처음엔 한국식 반찬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쌀국수와 과일이 훨씬 싸고 건강에도 좋아요. 의료가 불안하긴 한데 건강 유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례 3 생활은 만족, 하지만 늘 불안해요. 인물 61세 김모 씨 부부. 거주지 비엔티안 중심가 아파트. 한 달 생활비 200만원. 특징. 한인마트 외식 위주. 정기적인 한국 왕복. 민간보험 한국보험 유지. 라오스가 조용하고 여유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엔 늘 내일 병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어요. 의료 때문에 결국 1년에 2번은 한국에 들르죠. 전문가 재현 100만원의 마법은 누구에게 가능한가? 현지식과 문화에 적극 적응할 수 있다면 가능. 한국 음식과 습관을 고집하면 비용이 폭증합니다. 건강한 상태일수록 더 유리.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수록 현지 생활비는 낮아집니다. 혼자 또는 미니멀한 부부 생활이면 충분. 가족 동반, 손주 방문 등 변수가 생기면 100만원은 금방 깨집니다. 마무리 라오스에서 100만원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달 100은 가능은 하지만 편안한 은퇴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오스는 분명 매력적인 은퇴지이지만 건강, 소비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실제 체감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라오스를 꿈꾸고 계신다면 월 100의 환상이 아닌 월 15만 200의 현실적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한 달 100이면 충분할까? 전문가가 분석한 라오스 은퇴 생활의 실제 비용. 개요 라오스 은퇴 왜 관심이 높을까? 최근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한적한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한 달 1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 체류와 은퇴 목적의 이주를 고려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합니다. 1. 기본 생활비 분석. 주거비. 라오스 비엔티안 기준 외곽 렌트 월 20만 300USD 한화 약 2,740만원. 중심지 외국인 대상 아파트 월 40만 600USD 약 5,580만원. 외국인 대상 주택에는 가구, 냉방시설, 보안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이 높습니다. 특히 중심지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식비. 현지식 위주 1일 30 기준 월 15만 200USD 약 2,027만원. 한식수 입식품 포함 시 월 30만 400USD 약 4,055만원. 한국 식재료는 대부분 수입품이며 가격이 1.53배 수준입니다. 공공요금 및 통신비. 전기세 에어컨 사용 시 월 3,050USD 약 47만원. 인터넷 통신비 월 2,030USD 약 3만원. 교통비. 오토바이 임대 또는 연료비 월 2,040USD. 택시 및 이동수단 이용 시 월 5만 100USD까지도 증가 가능. 2. 의료비 및 보험 관련 비용. 라오스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 대비 인프라가 열악하며 중대 질환 발생 시 대부분은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호치민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진료비. 간단한 외래 진료 1,030USD. 외국인 클리닉 이용 시 3만 100USD 이상. 응급수송 또는 해외 병원 이용 5,200USD 이상. 건강보험 전략. 라오스 현지 민간보험 보장 한도가 낮고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는 높음. 한국 건강보험 유지 병행 전략이 일반적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유지비용 월 약 812만 원 수준. 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라오스 은퇴 생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질환자, 지병이 있는 은퇴자는 반드시 한국-해외 병원 병행체계나 국제의료보험 활용이 필요합니다. 3. 한 달 평균 비용 시나리오. 지출 항목 현지 적응형 혼자 한국식 유지형 부부 기준. 주거비 30만 원 60만 원. 식비 25만 원 45만 원. 통신 공공요금 7만 원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10만 원. 의료비 10만 원 20만 원 보험 포함. 여가 및 기타 10만 원 20만 원. 총합계 87만 원 165만 원. 한 달 100만 원은 혼자 현지식에 적응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은퇴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15만 180만 원이 현실적입니다. 4. 현지 생활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 예비비 필요성. 기기 고장, 비자 연장비, 일시적 귀국 등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에 300만 500만 원 수준의 예비비 확보 권장. 비자 체류 전략. 라오스는 장기 체류 비자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지만 관광 비자 연장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 관리 소홀 및 추방 리스크가 있습니다. 은퇴 비자 또는 비즈니스 비자 활용 고려 필요 대행사 수수료 포함 연간 5만 100만 원. 5. 전문가의 결론. 라오스 은퇴 누구에게 적합한가? 적합 대상 부적합 대상. 마이너스 현지 문화식사에 적응 가능한 사람 마이너스 한식 고급 의료 서비스 필수인 사람. 마이너스 자가 건강관리에 능숙한 사람 마이너스 만성 질환자 정기 진료 필요자. 마이너스 은퇴자 커뮤니티 활동에 열려있는 사람 마이너스 외로움을 많이 타고 교류에 소극적인 사람. 라오스는 분명히 낮은 생활비로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한 달 1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본인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소비 습관에 따라 1.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결론 및 조언. 단기 체류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볼 것. 최소 12개월 현지 체류 후 장기 거주 결정. 생활비는 최소 월 150만 원으로 계획할 것. 의료, 보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여유 포함. 한국 건강보험 유지 전략은 필수. 진료비 대비 보험 효용이 현지보다 우수. 은퇴 후에도 자산관리, 통화 전략 필요. 환율, 자산 현지화 비율 조정 등 금융 전략 병행. 참고 국내외 은퇴 설계 전문가, 공동 조언.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계획할 땐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생활 습관과 리스크 대응 능력입니다. 수입이 없다면 12%의 오차가 전체 자산 설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라오스처럼 저렴한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 전략과 리스크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 A, R. 이 은퇴재무설계센터 유재훈 소장. 당신이 쓴 거 맞잖아.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신은 병원비는 안 썼어요. 나만 쓰는 줄 알아?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이렇게 많아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혼 30년,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둘만의 노후를 즐기자고 은퇴했는데 막상 부딪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생활비 영수증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은 늘어났는데 돈은 줄어듭니다. 이때 부부가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남은 노년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서로 외면하고 감정이 식어버린 부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 배우자, 실질적 타인이 되어가는 현실. 오늘은 그 씁쓸한 풍경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은퇴 후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울까? 소득 단절 갈등의 시작. 현역 시절에는 각자 벌던 돈 혹은 월급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대부분 국민연금, 퇴직금, 소액의 금융소득에 의존하게 되죠. 줄어든 수입에 맞춰 소비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갈등은 폭발합니다. 생활비 부담의 불균형. 예를 들어 남편은 이 나이에 외식 좀 하면 어때? 라고 하고 아내는 돈 없으면 집에서 먹어야지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은퇴 후에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역할이 바뀐 일상의 충돌.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서로 피하려고 TV나 스마트폰만 보다가 대화는 줄고 결국 돈 문제에서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사례 1. 35년간 맞벌이한 부부의 비용 감정 싸움. 김영자 68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 맞벌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생활비를 반반 부담해? 그럼 당신은 집에서 밥 해먹자고만 하고 나는 손주 보러 나가니까 교통비며 뭐며 더 많이 드는 거 알긴 해? 서로 자기 몫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점점 줄었고 1년이 지나자 각자 통장을 따로 쓰고 냉장고도 따로 채우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부부 사이에는 회복되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례 2. 연금 많은 남편, 눈치 보는 아내. 박정수 72씨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였기에 수입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생활비를 쥐고 있다는 사실. 쓸 데가 많아서 다음 달 용돈은 줄여야겠어. 그럼 치과 치료도 미뤄야겠네. 아내는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사소한 소비에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점점 종속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부부 사이는 말없이 멀어졌고 아내는 최근 혼자 계좌를 만들고 재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3. 통장 공개로 다시 찾은 평화. 반대로 서로의 자산과 수입, 소비 패턴을 공개하면서 관계를 회복한 부부도 있습니다. 이은미육 16씨 부부는 은퇴 후 갈등이 잦았지만 어느 날 딸의 조언으로 재무 상담을 받으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생활비 숨기고 쓰는 건 가족끼리 할 일 아니에요. 그 말에 남편도 통장을 열었고 아내도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죠. 둘은 매달 가계부를 함께 쓰며 생활비료 비여가비를 구분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싸움이 줄고 오히려 함께 마트 다니며 소비를 계획하게 되자 둘 사이에 다시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부부 생활비 갈등 이렇게 푸세요. 은퇴 전 반드시 재무 점검과 역할 분담 대화. 우리 은퇴 후 한 달에 얼마 쓰게 될까? 를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미리 나눠야 합니다. 각자 예상 지출을 적어보고 서로 비교해보면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공동 계좌로, 용돈은 각자 관리. 생활비와 개인 용돈을 분리하면 사소한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누가 더 쓰는가에 대한 의심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정기적인 부부 재무 점검 시간 마련.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함께 지출 내역을 보고 다음 달 계획을 공유하는 부부 재무 회의를 제안합니다. 갈등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제3자의 조력 활용. 감정이 엉켜 있을 땐 재무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풀 수 없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에는 생활의 동반자이자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남보다 더 멀어진 상태라면 그건 어쩌면 돈보다 더 큰 손실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생활비를 둘러싼 갈등 피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대화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혼은 안 했는데 남보다 남입니다. 은퇴 후 부부 생활비 갈등 왜 생기나? 은퇴 후 부부가 겪는 대표적인 갈등 중 하나가 생활비 분담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 단절과 신뢰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은퇴 설계 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1. 생활비 갈등의 주요 원인. 소득 구조 변화. 은퇴와 동시에 고정 수입의 중단이 일어나며 주된 소득원이 연금, 퇴직금, 금융소득 등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비 패턴을 조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소비 기준 차이.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도 소비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식, 여행,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가 흔하며
은퇴 후 이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재정 통제권 불균형. 한 사람이 가계를 전담하거나 자산 규모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 재정적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역할 구조의 변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전업주부였던 아내와의 일상 충돌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번지고 종종 생활비 분담 문제로 표출됩니다. 2.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맞벌이였던 부부의 갈등. 상황 35년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부부. 은퇴 후 지출 부담을 반반하기로 했지만 누가 더 오래 일했고 더 많이 벌었는지를 두고 반복되는 갈등 발생. 문제점 재정 기여도를 감정적으로 판단해 생활비를 분담하려 한 것. 해결 전략 객관적인 예산 기준 수립과 지출 분류 공동계좌 활용. 사례 2. 연금 불균형에서 비롯된 종속관계. 상황 남편은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아내는 무소득. 생활비를 남편이 전담하며 아내는 용돈을 받았음. 문제점 금전적 종속관계가 정서적 거리감을 초래해. 해결 전략 부부 공동 자산으로 인식 전환. 생활비료비는 공동계좌에서 개인 지출은 개별 계좌에서 집행. 사례 3. 재무 커뮤니케이션으로 관계 회복. 상황 갈등이 심해지자 딸의 조언으로 부부가 함께 재무 상담을 받고 지출 구조를 공개해. 해결 전략, 정기적인 가계부 공유, 가계 예산 협의제 도입, 서로의 소비에 대한 이해 증가, 신뢰 회복. 3.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부부 재무 관리 전략. 은퇴 전 생활비 시뮬레이션 필수. 실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적정 지출 항목을 구분해 예상 예산을 수립합니다. 통계적으로 은퇴 부부 기준 월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 220만 원,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적정 비용은 300만 원 내외입니다. 공동 가계 운영 체계 마련. 공동 계좌를 통한 고정 지출 통합 관리, 예주거비, 식비, 보험료 등. 개인용 계좌를 통한 소액 지출 자율성 확보, 감정적 충돌 예방. 지출 투명화와 정기 점검. 매월 또는 분기마다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점검하고 상호 불만이나 조정사항을 공유합니다. 일방적 지출 또는 은폐는 신뢰 붕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공유가 핵심입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 개입.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재무설계사, 가정상담사, 노년심리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재정 설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관리하고 소비하고 서로에게 존중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생활비 문제는 감정의 뇌관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소통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은퇴 후 재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조율해 간다면 은퇴는 갈등이 아닌 다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